JBC과 JBC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앞으로. 오늘 모두가 자유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진짜 모든 화력들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일정들 보니까요, 서울은 서울대로 또 대구는 대구대로 정말 한 표 한 표를 이 유권자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대구로 다 출발을 하고, 대구로 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진 대구 달서병 후보 당락의 여부에 따라서요, 대한민국 자유운명 판가름 날 겁니다.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운명도 조원진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결정날 겁니다. 홍구라,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홍구라 며칠 단식했습니까?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홍구라 선생은 이 역사에 오지랖한 인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단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근혜 8.1을 그렇게 했지만 조원진 후보와 우리 공화당 많은 자유우파 애국 동지들은 말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그분의 인신 불법 감금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분의 탄핵 무효와 그분의 석방을 위해서 모든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물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그것이 비록 우리 공화당에 치명타를 입혔지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에 있는 많은 자유우파 후보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은요, 이것을 그 치명타를 치료를 하고 한 발 한 발 전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성적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아마도 이 대한민국 역사에 한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지금 다른 어떤 방송을 보고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 다방송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작아야지 정상입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서울역을 달려가가지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KTX 열차 예매 안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달려가가지고 저는 KTX를 타고 대구 달서병으로 달려갈 겁니다. 격전지 속에 달려가가지고요, 그 속에서 또 취재를 하고 그 속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조원진 후보의 당선을 역설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원진 후보 지지 유세하는 데는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참석해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다 달서병에 흩어져가지고 위장병 아시죠? 위장 군사, 위장 군인들처럼 쑥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와 이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이번 총선은 우리끼리가 아닌 바로 이 일반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대구에 가더라도 조용히 달서병 시장에서 달서병 인근에서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뭐 장을 본다든지 혹은 거기서 문방구 들어가지고 뭐 볼펜을 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저는 대구로 내려갑니다. 자, 물론 자, 지금요, 이 조원진 후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라는 게 아십니까? 구글 트렌드라는 게 이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힐 클린턴을 이겨가지고 당선이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또 검색 이런 여러 가지 뭐 취합도를 종합해서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조원진 대표가 상대 후보를 월등히 앞섭니다. 궁금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구글 트렌드에 보면요, 이 빨간색이 상대 후보고 파란색이 조원진 후보입니다. 자, 저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요, 압도적으로 조원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섭니다. 저것은 어제 13일자 구글 트렌드에서 나온 그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그래프는 여러분들 보기에도 기분이 좋은 그래프입니다. 뭐 사실상 예전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 13일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 넣은 걸 보니까 이 조원진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저것을 볼 때만 저것을 보는 것만은 저것을 볼 때는 아마 조원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디까지나 저것은 관심도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 뭐 관심도 이기기 때문에 이 관심도와 또 이것이 투표로 직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힘. 오늘 또 뭐 서울에서 뭐 시청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양재역에서도 출발하고 또 뭐 천안을 들렀다가 막 대구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도 지금 계속 선거 열전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북구에 제가 귀가하고 있는데요. 이 성북구 제 사무실 주변에도 지금 하루 종일 선거 로고성 선거 차량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이제 운명을 가름할 이 총선이 내일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이 과연 이 100석 이상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이 관심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대 100석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이라는 자가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 소위 역적 짓거리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파괴자 짓거리를 했습니다. 황세모의 어정쩡한 그 세모,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황세모, 이 황세모가 대한민국 미래통합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유산을 지켜 미래통합당을 말아먹었습니다. 끝내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해버린 정당, 그 정당이
그 정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승리를 할 것이다. 100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그거는 참 꿈도 야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요, 황교안이는 보수 파괴자로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최대 역적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역적 짓거리를 했다 이거지만요. 이것은 나가가지고 황교안이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 동조자,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또 묵인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무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로 넘겨가자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합 메시지를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이런 황교안이가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게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저 황교안이는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종로 바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종로 바닥을 한 바퀴 돌고 지금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글 좀 적고 여러분들이 방송하는데요. 종로 바닥의 여론은 황교안이는 100점 100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선거 끝나면 황교안이는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수를 파괴시키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송두리째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이 황교안이는 이제 정발될 것인데요.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팼다가 그냥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저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대한민국 최대의 이 역적 배신 파괴자를 황교안으로 올릴 겁니다. 황교안이. 그리고 그 자리를 김무성, 유승민이 자리를 그 황교안이가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설픈 자가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결같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측근으로 두고 있는지, 정말 저런 쓰레기 같은 측근들하고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그 누구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촛불에 대해서 앞장서서 촛불에 태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영하라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홍구라 HC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한결같이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 있다라는 사람이 전부 다 개쓰레기밖에 없고요. 오직 조원진 대표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투쟁하는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버렸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유산 정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자유우파 국민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 그리고 조원진 대표를 한번 면회를 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박근혜라는 대통령은 외면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조원진 후보가 이제 당락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그래 맞습니다. 홍구라 같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게끔 하든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뭐냐면요,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제14가 방송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습니다. 오늘 총선 당락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저 1109일, 저게 내리면 1110일로 바뀌는데요. 1110일이 마지막
마지막 자막이 아니기를 저는 진정코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뭐 당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버린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 말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겠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면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파도야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못지않게 말입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이번 선거에 의해서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분들, 또 저쪽에 또 전라도 여수에서 있는 분들,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들, 또 부산에 있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전국 각지에서 고사리 손이 닿아가지고 거기서 발이 부릅터지고 피켓 들다가 어리 아파가지고 그 숙소에 들어가면요, 그분들 숙소에 들어가면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 나이 또래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율동에 피켓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노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그런데 박근혜라는 분은 외면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지난주 목요일날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고, 대통령은 유영아 말대로 믿고,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최순실의 측근을 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유영아라는 사람 뒀기 때문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통령이 그래 된 것은 H씨 구라 선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래 된 것은요, 황교안이 같은 자,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자, 그 자의 어떤 그 이중성, 그 자의 파괴적 행위를 여러분들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를 뒀던 것은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애들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모든 잘못에 대한 것들은요, 인사적 잘못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죠. 대통령이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느꼈고, 사람에 대해서 결국 오늘날 탄핵을 당하고, 오늘날 지금 건자에서 물러났는데 불구하고 그 진실된 사람은 외면하고, 정말 충신들을 외면하고, 이게 대해서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랴 가실 줄이 있으랴, 정봉준이 불렀던 충신가입니다. 자, 그런 충신가, 그런 충절가를 외쳤던 조원진 대표는 그냥 팽시켰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로서 마음대로 사람을 꼬셨던 이방원의 그 혓바닥에 넘어간 자들은 전부 다 딸랑딸랑 간신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간신배들만 데리고 정치를 해버렸으니까 이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겁니다.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될 사람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원진 후보 단 한 명이라고 봅니다. 조원진 후보 단 한 명.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의 배지를 달았던 자들 중에서 조원진 후보만큼 이 나라를 또 국민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많은 분들이 대구에 가서 대구로 내려가는 것은요, 조원진 후보가 국민을 지켜줬기 때문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갑니다. 어제 제가 잽시카 방송에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같이 있는 것도 우리는 사치다, 빨리 다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것도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조원진 후보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은 조원진 후보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5명이 죽고 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왔는데도 정말 이 땅에 많은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우파들의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달라 2012년도에 이 친박 신당 친박 연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에 2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조차도 이제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제는 기대해도 스스로의 희망 고문을 저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원진 후보의 이 지금 현재 또 우리 공화당 후보의 가장 이번 선거에서 난맥상은 바로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가장 큰 치명타를 입혔고, 그 치명타를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스스로 잘 극복하고 지금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진짜 말 그대로 참패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 책임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제10가 방송 감히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 감정적 얘기가 아닌 자유우파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참패 결과에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제10가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조원진 후보가 낙선이 돼버리면 사람들 다 손을 놔버립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마지막 99% 중에서 1%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1%마저도 딱 사라질 경우에는요, 저는 희망 고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희망 고문을 받았습니다. 제20가 방송, 저는 언론사 핵심 간부로 있다가 또 경기도 한 일간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저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소위 말하자면 이 돈, 명예, 자존심 모든 걸 다 버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또 인신감금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 길로서 대통령의 인신감금 저 하루하루 기록 마크를 달면서 표시를 하면서 방송을 해왔고, 또 제10가 방송의 기본적인 이 3대 핵심 슬로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 그리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게 이게 세 개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그럼 그 슬로건 중에 있어서 가방송이 그 슬로건을 어떻게 이제는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총선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공론화시킬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해졌던 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얘기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이 충직한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고 항상 이쪽 얘기, 측근 이런 이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들. 제가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회장한테 한번 가서 박지만 회장 핵심 측근들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명목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돈을 끄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자저하고, 그리고 거기 자칫 이제 경찰 조사로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박지만 회장 찾아갔어요. 청담동 사무실에 찾아가지고 우리 박 회장님이 그거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스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충정 어린 이제 박지만 회장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박지만 회장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려면 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쩐지 압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이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라고 제가 존중해 줬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충정을 제가 충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오지 말라더라고요. 찾아오지 말라고. 지금 이 대통령 그런 것들 보면 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게 충정을 얘기한 사람들은 다 내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대통령을 이용했던 사람들, 대통령을 이용했던 이런 하나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박근영 씨도 보십시오. 그 부군 신동욱 그 공화당 총재 자체 오늘 보십시오. 박근영 씨가 우리 공화당에 와가지고 지지를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뭐 이렇다 저렇다 탓 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재평가를 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우리가 개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대통령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이 아버지의 어떤 연장생산에서 똑같은 이 시각을 봤을 때는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에 있어서 잘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조은진 대표 이제 들어온 분들을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13일자입니다. 어제자입니다. 어제 구글 트렌드였어요. 구글 트렌드는 뭐냐면 이 구글 쪽에서 이제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또 검색이 많이 됐던 분들 이를 이 그래프로 표시하는 그 이제 이 여론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이 13일자 그래프를 확인하면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다시피 파란색이 조은진 후보고 빨간색이 상대편 후보입니다. 조은진 후보가 월등히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늦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저것은 바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조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승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것이 예전에 이제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빌 클린턴하고 그 대선에 있어서 다 클린턴 당선을 예측했는데 이 구글 트렌드에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는 희소식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 한판성은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발로 뛰고 하느냐 이제 굳히기 들어갑니다. 마지막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자정까지 마지막 굳히기 작업이 끝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구에 가지 않는다든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혹은 뭐 다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전화로서 각 비례대표를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 공화당 지역 후보가 나온 분은 찍어달라고 업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은진 후보는 어제 이제 그제 공식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되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그 대신 이 비례정당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달라. 그러니까 이 우리 공화당은 비례정당에서 찍어달라. 이 후보자 놓은 데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고 아니면 다 미래통합당을 밀어주자. 그래서 조은진 후보는 당선이 되면 미래통합당과 통합을 가겠다. 통합의 정신을 살리겠다. 그 통합의 정신이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어떤 정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조원진 대표를 보고 만나고 얘기해 보면 참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그리고 듬직하다는 것들이죠. 근데 참 이 대한민국에서 의리 있고 신의 있고 진실 있고 정의와 이런 사람들이요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커녕 그런 사람들이 공격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웬만한 분들요, 저도 뭐 나름대로 언론 생활을 하면서 산전, 수전, 팔전 다 겪은 놈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칭찬 잘 안 합니다. 저는 칭찬 잘 안 해요. 칭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제가 칭찬하는 순간 공적 칭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기업 총수들, 뭐 기업의 대기업 임원들, 뭐 임직원들, 뭐 중소기업 성공했던 사람 인터뷰하더라도요, 저는 그 성공의 신화를 액면 그대로 안 믿습니다. 반은 사기요, 뭐 반은 뭐 저기 완전히 그 도둑질이요, 이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다 성공의 발판으로 가는 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내가 뭐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살아왔고요. 인생이요, 뭐 어디에서 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옆에 남겨 있는 짜장면을 자기가 훔쳐 먹고 뭐 이딴 소리고 뭐 눈물의 빵을 먹었니 그딴 소리 저는 하여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기와 거짓이 이 기본에 판 깔아야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색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4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4년 동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는 하지만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또 JBC 까방송은 자유우파 국민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까닭입니다. 그 속에 있어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무작정 조원진 후보를 좋아한다. 지금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원진 후보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사당하, 뭐 조원진 후보가 이 자기 패족들을 부리듯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한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자체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왜 이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일 다 팽개치고 이 대구로 내려가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조원진 후보가 그만큼 신뢰를 쌓았고 조원진 후보가 그만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보답을 하고 하답을 하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의 사당하라는데요.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그 사당하를 외치는 자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기어나갔던 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들어오면 왜 이 국민들이 조원진 대표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한 길 걸었다. 0.1mm도 세지 않았다. 0.1mm도 세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를 지지를 하고 좋아합니다. 까방송도 덧붙이 말하자면요. 까방송도 지난 탄핵 정국 이후 0.1mm도 변함이 없이 한 길로 왔습니다. 한 길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자면 다수가 아닙니다. 결국은 JBC 까방송도 좋아하는 골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까방송이 거짓말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고 자극적인 말 하지 않고 때로는 욕짓거리 좀 하죠, 제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라친 적도 없고요.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래 술 턴증 마시면서 갑시다 하고 노래방도 간 적도 없고 이래 한 게 없습니다. 오직 그냥 글 적고 방송하고 또 그냥 또 시부리고 때로는 그게 또 여러분들이 건방지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자체를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 의미로서 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자 사진 한 방 찍읍시다. 사진도 찍고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진 찍는 것도 저는 싫어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올려가지고 밥을 먹고 저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 구하는데 나라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는 그날까지 저는 제 마음가짐이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한 길로 가겠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사진도 찍을 겁니다. 사진도 같이 찍고 합시다. 찍고 같이 밥도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언제까지 불러도 대답 없는 분, 그 불러도 대답 없는 분에 대한 미련을 갖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노래방 갈랍니다. 노래방 가가지고요. 제 노래 제가 앵커도 좀 잘 부르고요. 노래도 마이크 잡으면 좀 쫙 합니다.
나 돌아갈 거예요. 내가 왜 뭐 때문에? 제 여행도 갈 거예요. 여행도 갈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요. 이제는 이제 뭐 오토바이도 탈랍니다. 오토바이.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내가 막 속도를 내고 달리고 나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이제 뭐 할 거 다 해야죠. 내가 왜 인생 이제 50대 중후반 인생을 제가 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왜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제 했죠. 뭐 했어요, 제가. HC처럼 대통령 석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석방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 하시고 제가 HC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여러분들하고 어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울리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대로 또아리 저런대로 또아리 같이 살아야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그렇잖아요. 저 삶 바꾸겠습니다. 제가요. 잘 놀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또 술도 좋아하고 풍류도 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저기 안에 있어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만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절제했을 따름이죠. 그것도 내일 놓겠습니다. 놓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국도 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10시 54분인데요. 이제 방송 끝내고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 가서 시장 통해서 아줌마들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혹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정 선생 오셨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탄론합니다. 위장병은요 서로 모른 척 해줘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눈만 이래 해주면 되죠. 거기서 여기 오셨어 이래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대구는 그래도 외지입니다. 그래도 이 외부에서 다른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많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하니까 주변에 가니까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이 두리공원 올라가는 분들이 저 사람들 다 외지에서 온 줄 알았느냐. 외지에서 와가지고 다 좋은 취재로 왔지 저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론일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대구라는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외지에서 와가지고 시집고 다니면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신종 이 중국발 역병 우한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민감해 있으니까요. 그냥 각자 이래 들어가가지고 싹 다니면 됩니다. 혹시 제가 대구 가다가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막걸리 한 판 놓고 앞에 딱 뒤에 카메라나 설치하고 이거 제가 대구에 와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이 북의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은 홍길동이 하는 것이만요. 동서남북 번쩍하는 거는 보니까 조원진 후보 저하고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동서남북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번쩍번쩍 오늘 마지막 이 총선 D1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보고 진인사 대청명이라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후보도 정말 정치인 잘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자원봉사하면서 선거운동 해주는 정치 역대 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그 지역자들만 내려갔죠. 전국에서 저렇게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저렇게 조원진 후보를 지지해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우파의 힘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요. 이 힘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저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 대구 한번 내려갈까 말까. 마누라는 지금 폐렴 우한 그것 때문에 대구가 위험하다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구는 안전합니다. 조원진 후보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수없이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신은 이쪽 우리 모두 자유파 국민들에게 그 서강을 비춰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원진 후보 구글 트렌드 어제자 조사에 의하면요 상대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굳힘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 한 표 한 표를 더 호소해서 저 구글 트렌드 그래프가 실제 내일 선거에서 저렇게 확실히 드러나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대구로 갑니다. 가자 대구로. 와라 대구로. 감사합니다.